한가람고 어머니들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어 영역을 가르치고 있는 조원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배포 자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어, 국어 과목 이제 저부터 오프닝을 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분석 설명회고요. 자, 한가람고 뭐 드릴 말씀은 사실 국어 영역 전체로 놓고 보면 엄청 많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뭐 수능 얘기도 조금 드리고 싶고 그다음 예비 고1 국어가 이제 그 중3 때까지의 국어랑 학습적인 분량 측면이나 아니면 퀄리티 측면에서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저희가 내신 분석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나 뵙게 됐고 그리고 아마 한가람고 내신 자체만 이야기해도 사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좀 빠듯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드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제 소개를 드리면 일단 뭐 간단하게 국어 전문 학원에서 그 한 3, 4년 근무를 했었고요. 2016년, 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단과 강의를 내신이랑 수능 그리고 뭐 재수생 예비고1부터 재수생까지 수업을 전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치동이랑 목동에서 시대인재학원 그리고 세정학원 그리고 그 재수종합반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한가람고 내신을 맡아서 목동에서 시대인재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학교 기본 정보는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짚어보고 갈게요. 2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수입니다. 학생 수는 600명이고요. 총원은 600명인데 일반고로 바뀐 다음에 지금 3학년이랑 1학년이랑 그 인원수 자체 차이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는 170명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고 전환된 건 모두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고로 전환된 게 이제 저희가 겪어야 되는 어떤 문제나 문제의 퀄리티나 범위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성적 분포예요. 그 원래는 그 이 A 등급이랑 B 등급이 이제 90% 80%돼 있는데 뭐 이쪽이 뭐 공부를 잘한 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좀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원래 자사고일 때는 그 A 등급이랑 B 등급의 현저히 좀 적었는데 근데 지금 일반고로 전환한 다음에 A 등급이랑 B 등급 분포가 지금 좀 그 문제 난이도를 많이 조정한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A 등급이랑 B 등급의 분포가 많아졌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성취도 80% 이상의 비율이 일반고 전환 후 50%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얘긴 즉 그 상위권에서 한 문제, 두 문제 혹은 수행 평가 몇 점 때문에 그 석차가 갈라지는 그러니까 등급 확보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깐깐해지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평균 추이입니다. 자, 국어과 평균이 자, 지필 평가랑 수행 평가 60, 40 합산한 데이터고요. 합산한 평균이 지금 19년 2학기부터 지금 22년 1학기까지 평균을 내봤는데 뭐 비슷하죠? 비슷한데 76.1점. 자,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수행 평가 비율이 어느 정도 기본 점수를 주고 지필 평가가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왔느냐를 판단해 보면 환산해 보면 지필 평균은 지금 65점에서 70점대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시험이란 얘기예요. 음. 학생들이 충분히 공부가 이루어져 있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어, 평균 점수가 70점대 나온다는 거는 거의 1등급 예상 컷이 89점에서 94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4% 학생들이 요 정도 점수대에 걸쳐 있다는 건 내신 시험에서 범위가 주어져 있는 시험에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가람고처럼 좀 스탠다드한 범위인데도 특히나 이렇다는 거는 학생들이 많이 좀 지필 평가 자체를 풀 때 어려움을 느낄 만한 변별력을 가지는 시험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신 경향이 어떤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주절주절 제가 분석 결과를 조금 써놨는데 이게 이제 저는 알잖아요. 그 다른 학교에 비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들은 뭐
그렇구나 하면서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1학기 중간 뭐 문법, 문학 이렇게 들어가고요. 1학기 기말 문법, 문학 들어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냥 스탠다드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교과서 베이스인데 출판사가 금성출판사입니다. 금성출판사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족보닷컴에서 취급하지 않는 메인 출판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찾으려고 할 때 기출 문제를 아마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거의 없어요. 제 경험상 들춰봐도 대치동에서 경기고 하나 있고요. 저기 남양주 구리 쪽에 동화고라고 하는 학교 하나 있고요. 일산 쪽에 저연고라고 하는 학교, 이 지역마다 하는 개 학교 정도? 그렇게 있는 출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일부가 뭐 그 교과서 출판에 관련된 어떤 관계자였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수적인 뭐 천재교육이나 지학사, 미래엔 이렇게 조금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어떤 기출 문제들이 많은 출판사가 전혀 아니고요. 그런 경영의 출판사를 채택하고 있다. 요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문법이랑 문학이 섞여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1학년 1학기 내신의 한정이에요. 1학년 1학기 내신에 문법이랑 문학이 섞여 들어갑니다. 1학기 기말도 마찬가지 문법이랑 문학이 섞여 들어갑니다. 이 중에 학생들이 그 많이 틀리는 것, 즉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 파트가 어디냐면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물론 아이들은 문학에서도 틀립니다. 하지만 그 시험 공부를 할 때 좀 더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칼로리 소모가 심하고 쉽게 나올 것이든 어렵게 나올 것이든 나는 많은 양을 할 수밖에 없는 파트 문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문법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에 따라 사실상 수행평가와 국어 1학기 성적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지는가 결정될 겁니다. 자, 그 금성 출판사를 사용하는 학교의 문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문제 수준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음. 처음 마주하게 되는 외부 작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보기와 선택지, 심지어는 지문에 제시되는 경우도 많아요. 즉 예고했던 시험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상 시험지를 펼쳐보면 70%짜리가 돼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내용이. 예고하지 않았던 작품이 지문에 껴들어오고 나는 이 글을 이 뭐 첫사랑이라는 시를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랑도 1200문제를 풀었거든요. 세 문제를 풀기 위해. 근데 그래서 이제 첫사랑이라는 시를 풀 준비를 하고 시험지를 펼쳤는데 가 첫사랑 나의 생전 처음 보는 작품이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가와 나의 공통점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 힘들게 풀었더니 그 다음 문제 갔더니 가와 보기를 읽고 풀으래요. 근데 보기에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결국 제가 공부했던 범위는 50%짜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학교 국어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변별력을 주기 위해 틀리게 만드는 문제를 하기 위해 내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사실. 자, 매 시험에 특징적인 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고전. 고전. 원래는 일반적인 학교 같은 경우는 그 고전 문학은 하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1학년 2학기예요. 1학년 1학기가 이제 문법 의문의 변동이랑 현대 문학의 시기라면 1학년 2학기는 중세국어 문법 훈민정음 아시죠? 나란 말씀이 둥기게다라 뭐그 있잖아요. 그거를 문법으로 형태소적으로 분석하는 수업이랑 그다음 관동별곡 아마 어머니들 학창 시절에도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삼이인곡, 송미인곡 등등 아이들이 읽을 수 없는 사전 찾아도 안 나오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조선어. 그것들이 이제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2학기인데 1학년 1학기부터 많이 나옵니다. 한글한고는. 그러니까 추가 프린트가 있다는 얘기죠. 교과서 플러스 추가 프린트. 하지만 교과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이게 한가람고의 범위고요. 근데 그 교과서 일반적인 그 교과서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이 강한 어려움을 느끼게끔 만드는 이게 한가람고의 출제 경향입니다. 현재. 그래서 다양한 문학 갈래가 출제가 되는 거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학년 1학기부터 고전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게 다른 학교와의 다른 점이에요. 고전 문학이요. 디테일한 개념을 묻는 문법 범위고요. 공부하지 않으면 틀리는 현대문학 또한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그 한가람고의 작년까지의 어떤 경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짚어드렸고 이렇습니다. 그 일반고랑 비교를 좀 해보 타학교랑 비교를 좀 해보자면 일단 뭐 범위 자체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다르지 않고 뭐 시조가 고전 시가와 시조가 들어간다는 게 조금 차별점입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시험지에 많이 있어요. 시험지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교과서 기반으로 현대문학이 나오긴 하는데 외부 지문이랑 선택지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틀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법의 퀄리티도 문제 퀄리티가 사고력을 좀 강하게 요구합니다. 많은 생각과 많은 의심이 있어야 그래야 좀 처리할 수 있는 위주의 선택지로 출제가 됩니다. 디테일한 부분으로 파고든다고 제가 워딩을 해놨어요. 자, 전반적인 경향과 범위는 이렇고 비교를 하자면 그 다음에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타 학교에서는 뭐 시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둘 다 나오거든요. 시어의 의미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냥 시어들의 밑줄 쳐놓고 어느 정도 자습서식 이해가 있으면 그냥 조금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이 학생 맞았네요. 문제가 쉬우니까요. 자, 그리고 한가람고의 기출인데 보시면 뭐 선택지 길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가나 라마 바까지 지금 봐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과연 이 바까지 전부 범위였을까요? 맞기도 하고 아닌 작품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양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플러스 화자에 대한 임의 그리움을 드러낸 거다. 뭐 현신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세태에 대한 비판이다. 이미지를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등등. 이건 수능적 사고가 베이스 되어 있지 않으면 직관적으로 자습서식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좀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거의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로 도배돼 있어요. 시험지가. 자, 그러니까 출제하는 방식이나 학교 선생님이 사용하는 워딩도 조금 타 학교랑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제시되는 작품도 다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통의 학교의 범위예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학생들이 읽기 어려운 거 없겠죠? 공부하기도 쉬웠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시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현대시입니다. 참고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물론 학생들은 공부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시험지에서 읽고 생각해야 되는 범위의 분량과 그 성격 자체가 고전 문학 위주로 이게 첫 장이거든요. 1학년 이렇게 중간고사의 첫 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다르게 하기 위해 학교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다. 이런 결론을 좀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법 문제인데요. 뭐 자세하게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은 이거 다 교과서에 있는 그 지문이에요.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 보기는 대충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건 학교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이 본 보기다. 자, 그럼 풀어봐야지가 안 되고 공부가 이루어져 있는 학생들인데도 뭐야, 뭐라는 거야? 내가 아는 걸 사용해서 얘를 또 읽고 풀어야겠네. 이런 칼로리 소모가 들어간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학교 수업은 아무튼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만족도도 한가람고는 괜찮은 편이에요.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잘 들어오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들이 가진 생각과 그들이 판단하고 있는 이 작품에 대한 정보로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학교 수업 잘 들어봐야 하는 게 중요하고 저랑은 리뷰를 하고 중요한 부분을 방향성을 잡고 덮어내는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모든 내신이 다 그래요, 사실. 학교 수업
그리고 저와 함께 하는 내신 강좌에서 시너지가 난다. 둘 다 열심히 들어야 한다는 것과 조금 선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파트가 있다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고전 시가와 시조, 음. 그리고 문법은 뭐 어차피 범위긴 한데 좀 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봐야 됩니다. 한가람고는. 왜냐하면 그냥 적당히 남이 아는 만큼 다른 학교가 아는 만큼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면 딱 그 정도 학생들에게 틀리기 쉬운 함정들을 많이 파세요. 좀 더 고차원적으로 알기 위해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문학은요. 무작정 많은 문제 풀이를 하면 안 되고요. 문법은 양치기가 되지만 문학은 양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가람고는 많이 풀어야지 한다고 많이 풀 수도 없어요. 문제가 없거든요. 기출 문제가. 출판사 기출 문제가 별로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엄선된 문항과 엄선된 자료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 어. 그리고 한가람고가 범위가 무지막지한 고등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막 현대시 현대소설 포함해서 문학 작품이 80개가 들어가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문법 범위 중에 60% 이상이 1학기에 들어가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사실상 저랑 시험 대비를 7번 하는 동안 3시간씩 7번 하는 동안 한 바퀴 돌리기도 힘들어요. 근데 한가람고 같은 범위는 우리 옆에 있는 학생들이 아마 2번, 3바퀴 이상 돌리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범위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좀 최대한 3번, 4번 봐주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는 거기 배포 자료에 제가 일부러 자세하게 넣어놨는데 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될 거고요. 두 번째 타임부터는 이제 테스트 그리고 매주 주간지로 과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과제 해온 내용을 이제 오자마자 수거를 하고 그리고 저 뒤에 계신 조교쌤께서 저희 연구실장님인데 그 성적 입력, 성적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는 동안 저희는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은 뭐 이제 학생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내용들 그리고 꼭 다져야 하는 내용들, 질문거리들, 학교에서 물어볼 수 없는 것들 등등 등등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주간지를 배부하고 또 다음 주에 테스트부터 로테이션으로 즉 테스트 그리고 강의 그리고 과제 저랑 현장에서는 최대한 저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소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일주일 동안은 매주 데일리로 조금 풀어야 되는 과제로 일주일치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모르는 것들 체킹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나간 것들 확인 나갈 범위들 확인 저랑 또 수업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테스트 미달자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테스트 미달자에 대한 공지 그다음 질답 신청서 학생들이 시간이 없을 경우는 언제 무엇을 물어보겠다라고 저랑 약속을 하고 가는 게 질답 신청서고요. 그 다음에 성적 데이터 입력 후 재배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수업의 사이클은 그렇고 강의 포인트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한가람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 내용을 잘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업 내용을 잘 들어와서 학교 선생님들 필기가 최대한 많아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이 은연중에 본인이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하겠다, 이 파트에서는 무엇을 출제하겠다를 학생들한테 당연히 수업 중에 흘려요. 그거를 챙겨서 받아와서 적어오는 애들이 있고 그걸 오자마자 저한테 좀 적극적인 학생들은 진짜 오자마자 학원 오자마자 이거요 하면서 이제 알려줘요. 그것들이 사실 6주 동안 모이면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의 가장 큰 자산이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출제했을지 저는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재가 많이 나가요. 이제 문제풀이 교재도 있을 거고 저희 나가는 메인 교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매주 추가적으로 제가 유연하게 주는 프린트들도 있을 거고 각 프린트나 자료를 줄 때 저는 이걸 왜 주는지 항상 좀 그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걸 왜 받았고 이걸 왜 풀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들을 조금 주입을 하고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이거는 이제 대치동에서 제가 학생들이
저의 어떤 상품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 준 그 무기긴 한데 손필기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직전 보강 때 나가는 교재고요. 직전 보강 때 나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걸로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전 보강 날 그걸로 공부하고 있으면 그 학생은 사실 이미 끝난 겁니다. 학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다 있을 것이고, 파란색 학교 선생님 글씨, 빨간색 저의 코멘트, 그리고 노란색 너네가 정말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등등, 좀 컬러풀하게 손필기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보기 좋은, 만들기엔 굉장히 비효율적인 자료. 이게 근데 사실 되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뭐 학생들이 좋아해 줘서 매년 제가 좀 많은 걸 투자하고 쏟아부을 학교에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네, 이런 게 나올 거고요. 모든 테스트랑 과제는 데이터화, 입력을 해서 데이터화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학생과의 상담을 위해서도 필요한 소스가 되고요. 어머니들과 상의를 조금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 한 3주 차쯤에는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정보는 전부 데이터화를 해놓고 매주 성적표가 발송이 돼요. 매주 성적표가 발송이 되는데 뭐 테스트 결과, 출결, 과제 점수가 그래프화해서 조금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뭘 했고 다음 주에 뭐 할 건데 뭘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하나 더 갈 수도 있어요. 이 학생은 목요일에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등등의 좀 추가 클리닉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그 데이터에서 반영을 합니다. 네, 테스트를 항상 진행을 하고요. 모든 수업은 촬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촬영은 사실 근데 이거 촬영하니까 너네 안 와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 결석한 사람들한테 물론 보강용으로 제공을 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이걸 더 많이 활용해 주는 거는 사실 현장에 수업을 잘 와서 들은 학생들이에요. 한 번 더 듣고 싶은 거, 리뷰할 내용. 그래서 좀 다시 돌려서 들어보고, 특히 내신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고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다시 한번 돌려보고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강의는 촬영을 진행을 하고요. 네, 생각보다 이제 내신 기간이 조금 조급해지면, 학생들이 다급해지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컨택을 해서 질의응답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물어봐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최대한 저 사람이랑 많은 소통을 하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소통하는 학생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모르는 것들을 가져가고,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 평가도, 그다음 지필 평가도 유리한 고지를 조금 선점합니다. 그래서 내신은 많은 소통이 중요하고요. 네, 결과로 그러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혹시 그 한가람고의 경향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모르는 걸 좀 물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번호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제 시간 날 때 최대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목동 시대인재에서 설명회를 들었다라고 저한테 한마디만 조금 시작할 때 주세요. 왜냐하면 설명회가 요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들으셨던 어떤 어머니인지 제가 그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어디서 들었다, 시대인재다. 시대인재는 어차피 저 목동밖에 출강 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시고 모르는 거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